여러분 혹시 SNS 피드 쭉 넘겨보다가 어? 왜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살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유행하는 옷, 뭐 맛집, 심지어 생각까지도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묘한 현상을 거의 200년 전에 한 프랑스 사상가가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 다들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SNS 세상에서 우리는 오히려 점점 더 서로를 닮아가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이상한 현상,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를 움직이는 첫 번째 힘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SNS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느끼는 거. 일종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오운안이라고 하잖아요. 어느샌가 운동을 안 하면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막 운동 인증샷을 올리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요.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칼로리는 얼마나 태웠는지 이런 숫자들을 공유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잘 가꿔진 몸이 무슨 성공의 증표처럼 돼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죠.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딱 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나는 이러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 집단에 속해 있어. 라는 걸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압력을 더 강력하게 아주 거대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인 엔진인데요. 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죠. 네, 바로 알고리즘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요.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우선 우리의 모든 걸 데이터로 빨아들입니다. 뭐 어디에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심지어 생체 정보까지도요. 그리고 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감정을 가장 강하게 자극할 만한 것들을 쏙쏙 골라서 보여줘요. 특히 분노나 뭐 엄청난 기쁨 같은 거요. 왜냐? 그래야 우리가 화면에서 눈을 못 떼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만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우리를 확증 편향이라는 보이지 않는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확증 편향이 그냥 뭐 개인의 성향 정도로 여겨졌다면 이제 알고리즘은 이걸 아예 시스템으로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는 빠져나오기 힘든 생각의 감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 사회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가고 여론을 조작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 됐어요. 우리의 개인정보는 상품이 돼서 팔려나가고요. 결국 세상의 정보는 몇몇 거대 플랫폼이 독점하게 되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아주 멀리 19세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명의 위대한 사상가를 만나봐야 하는데요. 바로 알렉시 디 토클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낸 경고 한번 들어보시죠. 토크빌은 원래 1830년대에 미국의 교도소 제도를 연구하려고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교도소 담장 너머에 훨씬 더 거대하고 중요한 게 보였던 거죠.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실험되고 있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통찰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토크빌이 이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보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다수의 횡포. 이게 그냥 다수견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법이나 제도로 억압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압력. 그러니까 다수의 여론이 소수의 다른 생각을 찍어 누르는 그 거대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토크빌이 경고했던 다수의 횡포가 지금 21세기에 아주 새로운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소름 돋지 않으세요?
거의 200년 전에 토크빌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일수록 역설적으로 모두가 똑같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을 보세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 추천이라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개인화 알고리즘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 맞춰준다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서 우리 모두를 비슷한 생각, 비슷한 취향의 틀 안에 가둬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그러니까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팀 버너스리의 경고에서도 드러납니다. 그조차도 웹이 우리 손에서 잘못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자유롭게 정보를 나누는 세상을 꿈꿨는데 지금은 거대한 감시와 가짜뉴스가 판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아주 뼈아픈 고백인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웹을 위한 계약이라는 일종의 새로운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건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다수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우리 시대의 약속 같은 거예요. 정부, 기업, 시민, 우리 모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정부는 시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고 기업은 공정하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시민들은요.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고 서로 존중하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술은 그냥 도구가 아니에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기술 안에 어떤 가치, 어떤 사회적 약속을 담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얼굴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기술은 과연 우리를 서로 더 깊이 연결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에 그저 순응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